시계판의 트렌드, 변화가 빠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작은 범위 안에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큰 시계, 작은 시계 등의 크기도 시대의 흐름을 타기 마련이고요. 한때는 드레스워치가 성행했다면 스포츠 스티워치가 흥하기도 합니다. 컬러에서도 녹판의 인기가 흥하기도 하였죠. 그중 가장 핫한 트렌드는 리이슈. 복합판 시계는 아무 브랜드나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헤리티지가 깔려있어야만 한다는 것, 과거의 히트작이나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시계라든지 브랜드 내적으로 획을 그은 모델이 있어줘야만 가능합니다. 복합판 시계는 시계 구매자로 하여금 브랜드의 뿌리 깊은 하나의 역작을 수상한다는 느낌을 선사하기도 하고요. 현 시대에 걸맞는 신선함을 부여하여 리터치를 해줌으로써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를 손목에 올리는 황홀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만나볼 브랜드 세이코는 헤리티지한 과거의 히트작을 끌어올리는 데 다른 격에 속하는 브랜드입니다. 워낙에 기록적인 시계를 찍어낸 바 있기 때문이죠. 1965년 출시한 첫 일본산 다이버 시계 유기마스라든지 1969년 스위스 장인할아버지들의 바지 적삼을 적시게 만들었던 최초의 커트 손목 시계 아스트론, 1975년 출시된 세이코식 포화 잠수 다이버워치 튜나 등등이 대표적이죠. 오늘 만나볼 시계는 아마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려 오셨을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킹세이코, 특히나 왕의 기한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건 킹세이코가 주목받기 시작했던 1965년 KSK449990 일명 KS44로 불리우는 모델의 모티브를 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해석한 이번 킹세이코의 복귀작은 현 시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계의 정면부터 보시면 시계 자체가 풍기는 분위기는 빈티지함이 묻어 있습니다만 자칫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실버 다이얼까지 장착했음에도 옛날 시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부자연스러운 곡선의 기교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뻗은 선들로 구성되어진 시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2시 방향의 인덱스를 보면 원작의 상징적인 인덱스를 맛볼 수 있는 포인트, 피라미드 패턴의 인덱스를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마치 가공된 보석처럼 빛을 반사시켜주는 포인트가 마음에 드네요. 면도날처럼 생긴 각각의 인덱스들도 동가격대 타 브랜드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딱 떨어지는 정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서부터 러그, 브레이슬릿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마감, 브러싱된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반사색을 돌려주는 마력, 심볼과도 같은 칼치멘즈에서 볼 수 있듯 칼각을 살린 커팅력이 인상적입니다. 세이코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마력의 칼치멘즈. 우리가 시계를 본다고 하면 전면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작게 보면 자주 마주치는 것은 사실 이 시분초침입니다. 육안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결점이 보이지 않는 모습은 감탄스럽습니다. 이는 세이코가 지향하는 샤프함의 결정체답네요. 솔직히 접사로 시계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 깐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차이를 느끼는 데에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으며 미세 마감은 동가격대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킹세이코는 원작에서 따르던 디자인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케이스와 다이얼, 인덱스의 표면과 각도가 빛을 가장 잘 반사할 수 있도록 플랫하면서도 기하학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든지 베젤의 단순화로 왜곡 없는 심플함을 추구하는 등 현재의 세이코가 명성을 얻게 된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볼 때 케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러그와 브레이슬릿까지 이어지는 이 정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러그 앞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쉐입, 단적으로만 보면 앞과 옆 단 두 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칼로 조각하듯이 각을 내주어 4개의 면이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면의 사이사이에 폴리싱, 브러싱으로 교차 마감을 해줌으로써 자칫 린둥상 같아 보일 수 있는 사이드 쉐입에서 반전 매력의 강렬함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제가 경험한 중저가 세이코의 브레이슬릿은 그다지 좋은 기억을 심어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킹 세이코부터는 마감의 격차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오연줄 브레이슬릿의 개념을 깨버린 듯한 정교함, 이 가격대의 시계를 떠올렸을 때 브레이슬릿을 가장 잘 뽑아주는 브랜드는 손에 꼽아요. 튜더, 오리스, 조금 더 가면 태그 오이어까지. 하지만 오늘 이 킹 세이코의 브레이슬릿도 결은 다르지만 훌륭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브레이슬릿이 잘 나온 시계는 풀구성으로 즐겨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계가 딱 그렇습니다. 꼭 줄질을 한다고 해도 다양한 색상이 아주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37mm로 원작 36.6mm에 거의 수렴했습니다. 드레스워치로 제격인 숫자로 다가왔죠. 드레스워치임에도 사이즈를 40에서 42mm 사이로 뽑아버리는 무지성 사이즈 시계들과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두께가 12.1mm로 원작에 비해서 약 8mm 두꺼워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사파이어 박스 글라스의 두께의 영향이라기엔 조금 미미하고요. 무브먼트의 두께라든지 방패 문양 솔리드백으로 지켜낸 10바의 방수력으로 두꺼워진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12mm의 두께가 크게 두꺼운 축에 속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무브먼트는 UR31 무브먼트를 탑재했습니다. 2020년에 탑재하기 시작한 UR35와 동일한 베이스인데요.
저처럼 논데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부분인 것이 6R31은 게이트 모듈이 제거되었다는 점, 그리고 파워 리저버는 70시간. 안 그래도 누가 오래 가냐를 놓고 시계판에서는 천하제일 지루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었죠. 70이라면 며칠이라도 충분하겠죠. 하지만 무브에 대한 아쉬움은 존재했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킹세이코 기한의 신호탄이자 3000피스 한정판에는 6L35 무브가 장착되었던 터, 보다 접근성이 좋은 이 SPB 컬렉션에는 6R3 하나가 탑재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여집니다만 6R3 계열의 무브는 100만원 이하의 모델에까지 공유되고 있다는 심장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육진동이다 보니까 과거 10진동의 하이비트를 기억하는 찐 골수 팬들에게는 좀 더 싱거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세이코에서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컬렉션으로 서열 나누기를 하는 것에 비해 무브를 나누기에는 상대적으로 베리에이션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어떤 브랜드나 겪는 고충인 것 같아요. 킹세이코의 리테일가는 270만원입니다. 조금은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짚자면 가격 대비 무브가 아쉬웠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의 엔트리 라인보다도 아래에 포지셔닝 되면서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잘 끼어 들어간 느낌입니다. 오늘 만나본 킹세이코 색상은 오늘 리뷰한 실버 다이얼 이외에도 그레이, 차콜 그레이, 브라운, 레드의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조금 영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면 차콜 그레이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이코에서 의미 있는 컬렉션의 귀한인 만큼 세세한 포인트들을 잘 살려온 듯 합니다. 세이코스러운 정밀한 마감을 맛보면서 옛 킹세이코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빈티지한 감성까지 더해진 시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도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